자, 오후 2시에 시작이 됐는데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은 9시가 넘겨서 시작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저녁 9시 3분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매서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와 같은 옷차림을 했습니다. 최후 진술 순서가 되자 재판부를 향해 인사를 한 뒤에 발언대에 섰고요. 그간 피청구인석에 앉아서 발언을 했지만 최후 진술은 서서 진행을 했습니다.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후 진술서를 읽어 내려갔는데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비판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헌재를 향해서 직무 복귀 시에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도 담겼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결국 임기 단축 개헌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런 발언인데 이걸 언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뭐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할 것이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어떤 그 탄핵 기각을 갖다가 조건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걸 제시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뭐 결국은 임기 단축 개헌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재판 전략상으로 보기에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된다면은 가장 저항이 우려되는 측면이 그러면은 돌아가서 또 계엄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남은 임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예.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저항감, 특히 이제 재판관들의 어떤 심리적인 저항감, 이 부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이 개헌을 언급한 이유는 여러 군데에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 87년 체제, 더군다나 이 지금 개헌 이래 이 87년 이후에 대통령들이 연달아서 감옥에 가는 이런 체제의 한계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는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어제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는 뭐 개헌을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아마도 재판 전략을 염두에서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각이 될 경우 탄핵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그런 발언이다. 그렇다면 이게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탄핵 심판 절차도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요. 결국 헌법재판관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인지 위법인지 이 여부를 법률과 그리고 증거들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각 시에 임기 개헌, 그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헌론이라는 것 자체가 여야가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논의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논의 자체를 해보겠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정치적인 메시지는 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판결문까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어떤 판결문입니까? 예, 이게 그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대 미국에 관한 이 판결문이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을 하려고 했다고 4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측의 면책 특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에 이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된다면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회는 권력 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가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트럼프 판결문이 증거로 제시됐을까요? 사실 이제 이 트럼프 판결문이 어제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지난달 3일에 이제 그 변론 절차 앞두고도 의견서에 이 판결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인용한 이유는 지금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77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군사를 동원해서 발령할 수 있는 그런 비상대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통치행위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주장에 부합하는 이름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판결문으로 이제 그 트럼프 판결을 제시를 한 겁니다. 당시에도 이제 연방 대법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 혐의에 대해서 이거는 그 대통령의 그 권한 범위 내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거든요. 예.